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강의기획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왜 배우는지 그 의의,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대표적인 4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양한 실천 모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의의로 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란 먼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란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한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활동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문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계획이라든가 입안, 운영, 관리 등 이런 전문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싸고 있는 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여서 결국엔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시켜서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복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 기술을 도입해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배우는 것 중에 그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어떤 특정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추진기관이 정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인데요.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업 목표가 있고요, 하나는 과정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름 자체에서 과업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과정 목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업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든가 혹은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과업 중심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중심은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수단과 방법들이 포함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적인 구조를 창조하고 필요한 역량 기반을 향상했다면 그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과정 중심의
과정 중심의 목표는 주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관심 갖고 참여하게 했는가, 이 자체가 이 수단과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공동사업의 협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정이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론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왜 여러 이론을 배웠느냐, 지역마다 다른 가치관이라든가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델도 우리가 이론과 모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론은 좀 큰 의미라면 모델은 좀 작은 의미, 구체적인 의미, 이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도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골라서 현장에서 진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골라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실천 모델은 또 모델들 간의 유용성과 장점과, 유용성이라는 건 장점을 얘기를 해요. 장점과 문제점, 단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델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모델은 저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점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반면에 또 문제점 수정을 한다면 어떤 이론과 모델이 발전을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각 모델의 실천 지침이나 기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천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모델의 장단점, 유용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세 번째, 이러한 모델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배우는 이유는 다양한 생활 문제와 영역에서 그 개입 방법들을 또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라는 모델 비교와 B라는 모델 비교, 또 그걸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아주 적정한 모델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런 모델들은 조직화, 개발계획, 변화 전략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섰던 여러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이런 걸 해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증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징들을 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별 경험에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이 실천 모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보다는 다양한 모델을 우리가 배워놓는다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또 이런 실천 모델의 발전 과정은 사회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또 실천의 전문화 경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세분화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론은 우리가 약간 넓은 의미다, 그렇다면 실천 모델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실천 현장마다 적합한 적용과 선택에 유용하기 때문에 실천 모델을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모델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이 단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4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스만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테일러 로버츠 모델, 그리고 세 번째가 웨일과 갬블의 모델, 네 번째가 포플의 모델입니다.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네 가지 모델 여러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스만의 실천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이란 학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함에 있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계획, 그리고 사회행동,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좀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역사회 개발이란 모델은요, 네, 자, 핵심 키워드를 볼게요. 자, 주민들, 자조 기반. 자조가 뭐예요? 스스로 뭔가를 한다, 그런 거죠. 스스로 뭔가 한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목표 결정과 실천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은 가지고 있고 뭔가 방향은 제시하고 있고 문제점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참가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목표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 행동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만은 지역 사회 개발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반드시 주민이 참석해라. 그리고 주민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 정신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결국에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이런 지역사회 개발 모델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가 있어요. 네,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주민들도 파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간의 합의와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네, 집단 간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계점인데요.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성도 다르고 계급, 인종, 종교, 관습, 또 큰 지역 내에 속해 있는 소규모 지역,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는다? 이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통의 이해관계. 이쪽을 하자니 저쪽이 아쉽고 저쪽을 하자니 이쪽이 아쉽고 이쪽을 했는데 왜 저쪽을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찾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계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결정권자가 있어요. 결정권자가 주민들을 지지하지 못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민들이 어떤 그 문제 결정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이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책 결정자인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과 또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권력 구조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계획입니다. 자, 앞서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역사회 모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그런데 한계점에서 여러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계획 모델은요, 자 보세요. 기술적 과정을 강조하고요, 전문가를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획은 굉장한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가장 순조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민들의 요구보다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집행의 효과성,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왜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정보다는 목적에 초점을 둡니다. 목적에. 여기서 두 개의 모델이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합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견해와 아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보다는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장 목적이 이루어진 효과성과 가장 비용이 적게 든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그 정책은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훨씬 그게 더 우리 지역사회를 복지 수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계획 모델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떤 게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모델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계획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 노인복지계획, 뭐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들은 다 전문가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참여한 계획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 시대에 맞는, 이 비용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전문가는요, 이런 전문가 계획가는 무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잠깐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몇 달씩 할 수는 없겠죠. 그들에게는 뭐 전문가 사용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 과정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기는 하나, 또 아까 주민들이 참여했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모델인데요. 로스만의 모델 중에 세 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행동 모델입니다. 자, 사회행동 모델은 뭡니까? 항의, 시위, 뭐 피켓팅,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데모, 뭐 시위 활동 이런 겁니다. 이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회행동 모델은 이런 것들이 주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의, 시위, 협상, 피켓팅,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우리가 앞에 사회계획 모델은요, 이런 사회행동 모델과는 전혀 반대적인 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문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가 합리적인 결정만 오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악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들은 이 합리적인 결정에서 항상 소외될 가능성이 커요. 어찌 보면 그들을 돕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좋다,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이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들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압받고 소외받는 주민들을 한꺼번에 알리기 위해서는 항의나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정치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이 공평성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보다 어떤 이들도 보다 나은, 기존의 합리적인 결정보다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예외 규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지역사회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항의와 시위, 협상 등의 방법으로 여러 기간이 걸렸던 이런 행동보다는 단기간 내에 사회를 개혁하고 이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어떤 보다 나은 처우를 위해 항의나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행동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대항 활동으로 제한시켜버려요, 실천가들을. 실천가는 지역사회 상황에서 대항 활동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항상 그렇잖아, 항상 데모하잖아, 그저 대항할 뿐이잖아, 이렇게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계속 항의나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극단적이 돼버리죠. 극단적. 저쪽은 저쪽대로 항의하고 시위하죠. 이쪽은 이쪽대로 항의하고 시위하죠. 그렇게 양극화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한 방법이다,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조직과나 구성원들이 전략에 대해서 주저할 수 있어요. 어쩔 때 주저할까요? 억압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기가 쉬울까요? 주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들도 이 사회행동 모델도 전문가를 모셔와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앞에 나서 보세요, 그러면 주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서야 돼? 이렇게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대항 형태의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불법 시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집회와 시위에 관련 법률, 그걸 줄여서 집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는 사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항의나 시위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사회 행동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나 또 소외받은 주민들이나 또 도왔던 실천가들이 위험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뭐 군중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위험에 빠진다던가, 혹은 뭐 우리가 밟혀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압사를 한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위험, 또 사회적 위험, 정치적 위험, 이런 위험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행동 모델은 상당히 임팩트 있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 우리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항의나 시위하는 방법도 지역사회를 변화하는 모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성이나 위험성, 혹은 주저성, 또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대항 활동이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제한해 버린다든가, 혹은 사회적 어떤 집단들의 양극화를 나타낼 그럴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자료 표 1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모델을 비교한 내용이 표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가장 키워드는 지역 주민, 주민 스스로, 자조 이런 단어죠. 사회계획은 뭐 과업지향적이다, 전문가, 뭐 효율적, 효과성을 본다 이런 거고, 사회행동은 뭐 시위, 뭐 피켓팅, 뭐 그리고 항의 뭐 이런 활동들이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 세 개의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비교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만 로스만 실천 모델 살펴봤습니다.